근데 그 부대가 노태우 사단장이 근무하던 곳이에요. 서울 사람 눈에만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게 경기도민이 느끼는 서울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는 세종은 강남을 대체하지 못할 거고, 전 이거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간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충 상황이고요. 이거는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공장이 위치한 곳을 찍은 겁니다. 요즘은 주식에서 좀 약간 시끄럽죠. 삼전, 뭐 오만전자라든지. 근데 주식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서 저는 삼성 여전히 이거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 따라서 양재가 있는 거고, 분당 판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교가 있고, 동탄 1, 2가 있고, 그리고 지제가 있고, 요 오른쪽에 동그랗섬이 요즘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SK 하이닉스, 용인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 넘어가서 이쪽에 지금 아산 디스플레이와 삼성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게 아산 신도시예요. 이게 신도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다들 KTX 타고 딴 데 갔다가 집에 가시 바쁘시니까 한 번쯤 내려보세요. KTX 천 아산역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서쪽으로 삼성 공장인데까지 쭉 펼쳐져 있고 외국 바이어들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밤에 보면 더 예쁘기도 해요. 이런 뷰로 펼쳐지가 있죠. 이 비싼 뷰가 펼쳐지는 게 요즘에 KTX 오송역이죠. 각각 충남과 충북의 거점이고 천안 아산과 청주는 이걸 가지고 하면 인구 100만 원 찍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평촌, 삼본, 중동은 빼고 보자. 핵심은 분당이다. 여기부터 확장 강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타워팰리스 자리가 삼성 복합청사 예정지였거든요. 100몇십 층 건물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IMF도 왔고 서울시 측에서도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근데 그걸 뚫으려고 롯데가 이제 간 거죠. 성남공항 각도로 들어가면서. 그 대신에 삼성은 이제 수원에 올인을 한 거죠. 핵심 본사를 놓고, 삼성전자 본사를 놓고.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올 겨울에 쓸 책이 이제 그런 책인데, 한국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은 거였다. 만약에 지금의 강남구에 삼성 본사가 들어왔다면은, 전자 본사가 들어왔다면은, 지금 경기 동남부 반도체 벨트는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코미디입니다만,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게 경기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인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릇들을 받기 시작한 용도로 1기, 2기, 3기를 만드는 거고, 그 첫 단계가 분당이었던 거죠. 그럼 일산은 뭐냐?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건혁 선생이. 경기 남부만 만들면 균형 얘기가 나와서 북부도 만들어줬다. 인 겁니다. 일산 신도시는 원래 사단이 주둔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근처에 100만 부대도 있고 그렇죠. 그건 뭐 유명하니까. 근데 그 부대가 노태우 사단장이 근무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곳이라서 딴 데로 옮겨주고 들어가겠다. 그 대신에 군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자유로워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이 각도 북한 방향이죠. 평양 가는 방향. 개성하고. 요 라인 따라서 아파트 지어달라고. 나란히. 유사시에 북한 탱크가 왔을 때 저격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요구. 두 번째는 해자를 파달라. 그러니까 요새 유럽 성 보면은 물을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하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하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른바 이렇게 노태우 정권 끝나고 나서 50 청문회 할 때 그때 드러났어요. 이제 국방부하고 계약 맺은 게. 근데 그때는 이제 드러난 건데 그럼 지금은 안 하냐? 합니다. 계속. 당연히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별칭 일산그라드, 운전그라드, 동산그라드를 불러요. 한국의 신도시는 요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경우에도 아마 예전처럼 쉽게 뚫고 오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워낙 신도시가 많고 다 아파트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북한을 마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압구정 현대도 그래요. 저격수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한강 넘어오는 북한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잠수교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북한이 위에서 찍더라도 아래가 안 찍히는 거고 사진이. 북한이 폭격해서 위에 날아가도 아래가 버틸 수 있도록. 근데 별칭이 안보교라고. 한국의 서울의 다리가 왜 그게 똑같냐? 하나 무너져도 똑같이 만들기 쉽게 하려고. 전 세계 다리가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좁고 넓고 다 달라요. 근데 서울 다리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군사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경기도로 확장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현재 지금 안보에 관계된 거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지금 서울 사람들은 모르지만 경기도 사람은 아는 거, 남도 사람은 모르고 북도는 아는 게, 고향부터 의정부까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천리장벽이라 그래요. 1980년 1월 월간 새마을에 실린 겁니다. 수도권 방어방벽 준공. 각 적 기계화 부대의 서울 진입을 저지할 수도권 방어방벽이 준공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서부전선 일대를 시찰, 그리고 최준장 육군 땡땡 부대를 갔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좀 곤란해요. 다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울에 있던 거 하나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도봉구에 있는 문화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문화진지라고 보시면 여기가 길쭉하잖아요. 여기에 시민 아파트가 있었는데 군인 아파트였고, 사실 그건 방병용이에요. 그거 형태를 지금 바닥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술가들 레지던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검문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뭔가 계속 이어져 있죠. 이렇게 뭔가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거대하게 경기 북부는 방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과 일산은 갈라지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땅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경제 논리도 보시고 토목도 얘기하고 법도 보시는데, 한국은 미국 중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배치되고 있는 건데, 이걸 빼고 마치 실험실에 있는 도시처럼 설명하셔가지고 납득이 안 됐어요. 경기 북부와 남부가 갈라진 것도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엄존하고 있는 거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철거된 거예요. 비싼 게 이런 거죠. 상암동 가시면은 문화 비축기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석유 파동 때 70년대 그때 석유 비축하려고 만든 건데 요즘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도 없어지고 평화가 왔다. 근데 웬걸, 조금만 가면 경기도 여기에 서울 북부저유소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 눈에만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게 경기도민이 느끼는 서울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겁니다. 서울 지키려고 방벽 만들고, 서울에 있는 석유기지는 없애고 경기도에 놓고, 서울 남부조에서는 용인에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차별들이 있어요. 이게 문화비축기지입니다. 흐리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한송유공사 고양저유소. 여기가 그 어느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 날렸다가 불났던 데 여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고양시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 사람은 저유소 있으면 불편하시고, 경기도는 고양시청 바로 옆에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발상인 거죠, 사실은. 이런 알뜰하게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 화장하는 데는 고양에 있고, 벽지 화장터. 용민인 묘지도 서울시립입니다. 그래서 일사신도시입니다. 이제 한 지은 지 30년 됐네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10년만 지나면 뭐 구축인이 너무 낡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일산 보면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냐? GTX-A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 하얀 라인이에요. 이렇게 킨텍스가 있고요, 3호선은 여기 있고요, 수도권 전철. 그리고 이 남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무지무지 지어지고 있어요. 장항동이라 그러는데요. 원래 여기는 고양 일산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제가 T자를 그렸죠. 호수공원이 있고, 원래 이렇게 운하를 팔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일산 개발할 때도 엄청나게 저항이 심했거든요.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모든 도시 바깥 사람들이 개발을 찬성할 거고 토지 보상 잘 받으니까 좋아할 거라는 거는 도시 사람들 착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수용했다가 난리가 난다 싶어서 중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30년 뒤에 드디어.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버렸어요, 이 땅이.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이거 인공호수죠. 킨텍스, 이 호수공원은. 그런 사연이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택지 개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쇼핑센터들, 그리고 호수, 수변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적 삶의 양식의 삼박자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탄생한 최초는 잠실인 겁니다. 잠실 지구 만들어지고 롯데 쇼핑 들어오고, 또 한양 쇼핑도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리고 석촌호수라고 하는 한강물을 막아가지고 만든 호수가 삼박자 갖춰지면서
그 후에 한국의 신도시를 막 개발할 때는 어떻게든 호수 만들죠. 이게 일산 신도시인데 거의 그만한 땅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위에 운정 신도시 사이에도 그만큼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건설사가 굳이 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복잡하잖아요, 과정이. 그걸 거쳐가면서 할 것이라 생각하시는가? 저는 이 지역사를 빠짐없이 답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니 이 빈 땅 하면 되지. 물론 이제 이거는 절대 농지 개발 제한구역 풀어야 됩니다만, 그 푸는 거하고 이 재건축 조합이 둘러싼 이거를 푸는 거하고 뭐가 더 쉬울까? 더 어려울까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에 있는 운정 아직 2기 신도시인데 아직 또 다 안 끝났어요, 개발이. GTX-A 운정 중앙인가 이름 확정됐죠. 그 주변은 아직 개발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옆에 옛날 경의중앙선 운정역이라든지 야당역, 탄현역, 앞으로 이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대곡역, 이런 데들이 다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곡역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미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대곡역은 경의중앙선, 수도권철도 3호선, 서해선, 이제 교외선 개통하죠. 교외선, GTX-A 다 섞여 가지나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미래 땅이에요. 이런 데가 있고,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일산 이제 신도시와 원래 고향의 중심지인 이 원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청이 있는 여기가 연남화가 됩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땅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할 것인가? 뭐가 급한가라는 문제죠. 근데 물론 다른 지역은 일산만큼 땅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평촌, 삼보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음마 아파트, 대치지구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개포단이 안 끝났는데, 그 주공들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답사가 입장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걸 판단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리고 택지 개발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핵심 지역, 도심 지역 개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사실은 사람들이 서울 핵심 지역, 경기도 핵심에 살고 싶은데 재건축이 늦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나가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제 말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순리대로 순서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제 예측은 강남구 지역이 지금 서초구 한참이고요. 강남구인데, 강남구는 너무 다들 이제 본인들의 위상을 아시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그런 와중에 송파 쪽에 치고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꼭 잠실뿐 아니라. 그러면서 서서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접어들면 강남구가 시작할 거고, 그러는 중에 목동과 상계, 노원, 하계, 중계, 상계가 천천히 과정을 밟아갈 거고, 재건축을 위한. 그 다음이 1기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대규모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의 댓글에 어마어마할 거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저는 지금 1기, 2기, 3기 그리고 웬만한 연기 신도시를 가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경기도만 떠올리는데,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도 1기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마 대전 정부청사로 아실 겁니다. 그 둔산 신도시가 같은 시기에 지어졌죠. 정부청사 지구가 있고요, 상업지구가 있고 아파트들이 쭉 있죠. 이게 이른바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만들어진 1기 신도시예요. 이런 뷰가들이 펼쳐져 있어요. 보면 녹지도 잘 있고 강도 있고 좋죠. 사실은 주거 환경은 이쪽이 낫습니다. 요거 참고로 사진 찍은 위치는 여기에 엑스포 스카이전 스타벅스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워낙에 방금 보신 것처럼 뷰가 좋아서 서로 요 창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이 많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한국에서 아마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백화점 중 하나인 신세계, 대전 신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서도 여기까지 사람들이 올 만큼 광역권을 자랑하는 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넘어가면 세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광역권이 있어서 대전 1기 신도시가 있는 거고, 다음 신도시로서 세종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몇 개 신도시라 불리진 않고 행복도시라 부르죠. 행정복합중심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뜬 거는 원래 여기가 비싼 땅이었고 제일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마 동산이 흡수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운정이 사실 약간 대책 없이 커지고 있거든요. 가보면 갈 때마다 부쩍부쩍 커지는 게 느껴져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